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와가지고 올리브영 2군데 정도 들러서 제품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또 제가 안시 브러쉬 왕창 사둔 게 있는데 안시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제품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제품들 사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호텔메이트 출발! 빵! 와 여러분 지금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조금 어둡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 눈이 덜 부시게 할게요. 이봐, 또 엄청 어둡죠? 이게 뭐야? 일단 촉촉하게 크림 스킨. 크림 스킨 묵직하죠? 그래서 되게 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게감을 느끼실 텐데 나는 속건조를 좀 많이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 단계에서 확실히 묵직하게 잡아줬을 때 건조함이 느껴지는 게 그래도 훨씬 덜해요. 그리고 막 히터 앞에서 10시간씩 이렇게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피부 메이크업도 되어 있는 상태면은 장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이크업 다 돼 있는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건조를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최대한 막아보자 이거니까. 그리고 에센스는 스킨스티커즈. 이게 가격대가 있지만 진짜 괜찮습니다. 이런 점도 있는 질감. 아무래도 건조함을 잡아주고 싶다 하신다면은 점도 있는 질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점도가 있으면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부가 아무래도 좀 답답하면 확실히 덜 건조해요. 근데 그 답답함을 촉촉함으로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입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제주도인데 강빈이 방학을 맞이해서 왔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머리가 눌릴까봐 좀 풀어줘야 됩니다. 제주도 와가지고 올영 2번 들려가지고 좀 궁금한 제품들 사봤거든요. 물론 써봤던 제품도 있기는 한데 또 저도 사람인지라 사용감을 까먹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사고 새 것도 사고. 그리고 살짝 아토베리어 365 로션을 레이어드를 해줄게요. 각각의 스킨케어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둬서 살짝 쫀득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쌓아야 건조함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다 섞어서 바르면은 진짜 엄청 건조해요. 똑같은 제품을 발라도. 이렇게 볼 앞쪽에 살짝 이렇게 펴발라줘요. 방학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왜 왔냐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연광은 어쩔 수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방학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에 있으면은 계속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애랑 계속 놀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힘이 더 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왔을 때에도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번에 제주에 왔는데 또 좋네요. 제주는 올 때마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노트 물톡스 트리플 리피드 242 크림이라는 건데 좀 수분감 팡팡 터지는 그런 질감의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묵직 쫀득 보습 그런 거보다는 딱 발랐을 때 물 터지는 느낌이 사막 좀 느껴지고 질감이 되게 가볍습니다. 보습감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션 발라주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얇게 마무리할 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 제주시 쪽에 있다가 중문 쪽에 내려왔거든요. 7일 정도 있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갑니다. 제주도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바다만 봐도 좋고 그리고 그 해안가 모습만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여행지에서 이런 기쁨을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머리 좀 말리고 와서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살짝 말렸습니다. 볼륨도 이렇게 좀 띄워놓고요. 저는 빗으로 볼륨 안 띄우면은 정말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안시 브러쉬에서 제 브러쉬들이랑 섞여 있기도 하지만 20몇만 원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뭉탱이 샀거든요. 요것들을 가지고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선크림은 요거 라네즈 바를게요. 제가 라네즈하고 엑스트라의 비타민 선크림 갖고 왔는데 실버라인은 이 라네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좀 되게 보들보들하고 사용감 좋아요. 메이크업하기에 무기자차, 유기자차 중에 뭐가 더 편하냐라고 비교를 한다면 유기자차가 좀 더 편한 면은 있죠. 근데 요새는 무기자차도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원래 마스크팩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요즘 자꾸 마스크팩에 눈이 가요. 그래서 사봤어요.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마스크팩하고 바이오던스 워낙에 유명하니까 얘도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사봤습니다. 지금은 쓰진 않을 건데 집에 가져가서 한번 사용해볼 거예요. 제가 콜라겐 겔 마스크를 쓰면은 얼굴이 벌개지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하니까 제가 선크림 발랐잖아요? 근데 이 선크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크림을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있나 했더니 증정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뭐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선크림이었나 봐요. 아니 제주도에 어느 지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점의 올영 선생님들이 저한테 맛집 추천을 너무 진심으로 해주셔가지고 그 맛집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증정이 뭔지도 몰랐네. 또 바이오 힐브의 선크림 써봐야죠. 일단 주둥이 이런 느낌 좋아요. 되게 묽게 흐르고 약간 필름막처럼 느껴지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향기가 원물 냄새 같긴 한데 이게 약품 냄새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콜라겐이라고 하더니 이 이름에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유분기 있습니다. 머리 닦아도 수건에 손 좀 닦아주고요. 제가 파넬의 시카 마누 스킨핏 파운데이션 이거 하고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로제 하고 2개를 샀어요. 둘 다 미니 사이즈. 파넬이 좀 피부에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넬 쿠션을 사용했을 때 솔직히 저의 후기로는 좀 끈적함이 많이 느껴지고 밀착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가지고 사용감에서 사실 아쉬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건 사바사여서 또 파넬 쿠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에스쁘아랑 제가 같이 개발한 브러쉬하고 제가 좋아하는 글로웍스 퍼프하고 이걸 바르면서 저의 얘기와 이 사용감과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맛집 추천해 주시는 거 신나가지고 거기 가서 먹어보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고 애들 데리고 유럽도 갔다 오고 결혼하고 나서는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데 되게 좋네? 뭐예요? 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으세요? 엄청 부드러운데? 그리고 색깔도 저한테 적당히 화사하게 잘 맞고 저는 쿠션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요? 엄청 얇고 이렇게 발랐을 때 커버력이 너무 높은 것보다는 살짝 홍조가 비치지만 얇게 잘 붙는 게 훨씬 좋아요. 일단 파데를 쓰겠다는 건 피부를 얇게 조금씩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원하는 니즈는 다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얇으면 너무 쓰기 좋죠. 다크닝이나 뭐 끼임이나 이런 거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 정도 밑그림의 질감이면 끼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분에 좀 잘 버텨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섭고 혼자 어디 가는 것도 잘 못하고 저는 그런 좀 바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 유튜브 시작하는 거 어떻게 했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두렵진 않았냐? 나를 평가하는 게 무섭진 않았냐? 이런 질문들 어디 강연 비스무리한 그런 거 가면 물어봐 주시거든요. 전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내가 카메라 앞에 나왔으니까 나를 평가하겠지 이런 생각이고 오히려 그거 무섭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을 때 이게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사람마다 이렇게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는 도전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질문들도 받았었고 근데 그냥 사람마다 어려운 도전의 분야가 있고 그걸 도전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별거 아니라고 느끼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저는 유튜브는 도전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근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그게 왜? 비행기 그냥 타면 되잖아. 티켓 끊어갖고 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부분인 것도 저 너무 아는데 사실 저는 원래 불안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극복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국내는 다녀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더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집 추천해주시는 거 그대로 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탈리아 호텔메이트 때는 브이로거로서 약간 뭐라도 해보려고 이탈리아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이제는 너무 뭐라도 해보려기보다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를 옆집 언니? 라고 별명 붙여주신 것처럼 좀 소소하고 평범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 주셨었거든요. 다시 또 옆집 언니? 소소함? 그런 것들로 편안하게 처음처럼 또 그렇게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내가 느껴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진심으로 추천하고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가려놓고 이마 또 커버할게요. 여기 미간 요런 데 조금 깨끗하게 커버해주면 메이크업 했을 때 더 정돈돼 보여요. 그리고 눈두덩이도 요 정도까지 살짝 커버해주면 또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에서 파넬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커버하고 코렉팅 살짝 했을 때 요 정도 느낌입니다. 홍조가 지금 살짝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되게 깨끗하다고 느끼거든요. 색감에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노란기나 핑크기 너무 도드라지지 않고 뉴트럴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앞쪽에 살짝 부족한 거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쓰면 딱 좋지 않을까요? 야 근데 케이스 진짜 고급스럽다. 확실히 이 유리통이 고급스러움을 주기는 해요. 얘가 아무래도 좀 화사함도 가지고 있고 커버리셔스 이름이 그런 만큼 커버력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긁듯이 얹어주고 눌러갖고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물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납작파데 브러쉬를 좀 더 잘 사용을 하려면 끝으로 살짝 긁어가면서 피부 위에 얹어주고 그 다음 퍼프로 살짝 눌러주고
눌러주고 밑에 깔아놓은 파데가 벗겨지지 않도록 살짝. 그리고 2026년이 되어가지고 저도 유튜버로서 13년 차잖아요. 이제는 어디 가서 12년, 13년 했어요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이빨린 소리 아니고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옛날부터도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흘러왔고 고민되는 부분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하고 너무나 보여지고 드러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도 너무 잘 보이고 근데 또 저도 이런 일을 하면서 좀 피하고 싶지만 도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저 사진 울렁증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틀 뒤에 저는 프로필 사진을 3가지 컨셉을 찍어야 돼요. 그게 저에게는 또 도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곡 쓰는 게 있거든요. 광고송이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곡들도 제 개인적인 곡들도 쓰려고 계속 좀 실버라인한테 가사도 받아두고 그러고 있긴 하거든요. 뭐 대단히 앨범을 막 내고 막 그럴 건 아니고 늘 그래 소소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아무래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근데 결국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쫄보고 어디 강연 가거나 방송 나가거나 이러면은 배 아프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하려고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겁쟁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나 같은 겁쟁이 있으니까 같이 해봐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코 옆이 좀 빨갛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피부는 일단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떠들다 보니 완성이 되었다. 오, 채광. 구매해본 섀도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로즈 밀크티입니다. 브러쉬는 이게 여행용 사이즈라 그래가지고 사봤거든요. 안시 브러쉬 TR41번. 많이 짧으니까 손끝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멀멀한 걸 먼저 깔아야겠죠? 이 브러쉬 조금 힘이 있는 스타일이다. 이 브러쉬는 제가 맨날 쓰는 207A보다 약간 더 탄력감이 있어요. 골고루 그냥 잘 펼쳐지는데요. 색깔도 멀멀하니 괜찮고 요즘에 나오는 섀도우들, 립들 멀멀한 거 많아가지고 멀멀 인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올영 가가지고 쓱 봐도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네?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진한 걸 어떻게 바르지? 이러면서 어쨌든 뷰티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뷰티 유튜버들 색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들 보면서 배경지도 깔고 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있는 나의 흑역사들.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진하게 올려야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색감이 발색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진한 애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감 진한 거 올리는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어차피 팔레트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이 화장품이 또 개미지옥인 이유가 언더는 저희 중간 색깔 조금 더 색감 올라오는 거 제품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산 거 진짜 잘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원래 물건 정리 정도는 꽤 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으실 수 없겠지만 지저분해도 나만의 질서가 굉장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찔려하냐고요? 아시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 화장품은 덩치들이 작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짝 내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뭘 계속 찾고 잃어버리기도 잘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김에 새로운 거 다른 거 뭐 없나 또 기웃기웃하고 그래서 또 개미지옥이다. 그래서 위쪽이 조금 멀멀한 색을 발라주고 아래쪽에는 살짝 더 채도감이 있는 그런 색을 발라줬어요. 어둑하게 해서 보면은 이 정도. 이것도 제가 산 건데요. 화홍 M의 206번. 위쪽에 색감이 너무 없나 싶어가지고 이 중간 톤 언더에 바른 걸로 조금만 더 얹어줄게요. 오늘 속눈썹 붙일 거거든요. 근데 속눈썹 붙일 때는 너무 색감이 없으면은 심심해 보여가지고 살짝만 더 쌍꺼풀 라인까지 얹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핑크톤으로 갔을 때는 과감하게 볼 있는 데까지 색감을 더 얹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눈만 딱 핑크색 올라가면은 화장하려고 좀 되게 애쓴 느낌이 난달까요? 그런데 아예 그냥 얼굴 전체에 색감을 확 물들여주면은 오히려 분위기 있어지는? 여기 조금 더 얹어주고 화홍 M은 제가 써봤을 때 브러쉬마다 좀 퀄리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6번은 좀 색감 포인트 있게 올려주고 아니면 언더에 발색해주고 할 때 괜찮다. 그리고 뷰러도 사봤습니다. 옛날에 사서 써봤었는데 이 휴대용이 제 눈에 되게 잘 맞고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또 미니멀하니까 사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잘 올라가네. 완전 확확 꺾이면서 올라간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속눈썹 수치 많으신 분들은 꺾이면 안 좋아하시는데 속눈썹이 진짜 짧고 저처럼 수치 없잖아요? 꺾이든지 말든지 일단 올라가야 돼요. 제이컬이고 뭐고 없어. 그냥 솟아있자. 그래서 아무튼 올라가니까 좋네. 이것도 계속 갖고 다녀야겠다. 가만 있어봐. 근데 어머 나 아이라이너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젤 아이라이너 나 필요한데? 음써 포체스가에 붓펜은 있어요. 아이라인을 표현해줄 만한 그 새필한 붓이 없긴 한데 그래도 꽤나 납작하기는 하거든요. 해볼게요. 섀도우에 그나마 제일 짙은 색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음영감 지게 하는 게 되기는 되는데 가루가 밑에 소로록 떨어지긴 합니다. 가루 날림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저 네이밍에 이 아이 오프닝 펜슬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로 아이라인 살짝 잡아볼까 봐요. 아이라인 잘 번지시는 분들은 이걸 썼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번지는 눈은 아니에요. 끝쪽에만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은 막 뭔가 선감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런 거보다는 완전 내추럴하게. 그렇지만 애교살이랑 이런 거는 또 빡빡 살려서. 저는 언더가 너무 열려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살짝 이렇게 길 하나를 그어주면은 그렇게 정교하게 안 그리더라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이쪽이 살짝 더 눈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효과를 더 주고 싶다 하시면은 언더 속눈썹을 이 라인에 맞춰서 살짝 붙여주면은 눈이 더 확 커집니다. 그런데 언더 속눈썹까지 붙이기에는 좀 귀찮은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나 오늘 꾹꾹꾹 할 거다. 그런 날은 맘먹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너무 많이 터치하면은 약간 떡지려고 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소프트하게 그리기 위해서 제형이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터치해주고 손 딱 떼줘야 돼요. 여기 밑에가 살짝 열린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붓펜 중에 그래도 색깔이 되게 여릿하고 펜촉으로 끝까지 되게 잘 그려집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울로 확 자세히 봤을 때 막 너무 선이 살아있나 싶잖아요. 그럴 때 도구가 필요합니다. PI43번 이렇게 조그맣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거 진한 색깔 얘를 다시 콩콩 묻혀서 붓펜 아이라이너가 너무 찍 그여졌나 싶은 부분에 살짝 비벼서 선을 좀 뭉개주는 거죠. 사실 자세히 보면은 프로페셔널하게 안 그려진 느낌 있죠? 내 손이 똥손인가 싶은. 괜찮아요. 왜냐? 나는 속눈썹을 붙여줄 것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프로페셔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언더에도 살짝 뭔가 부드럽게 블렌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영을 줘야 되니까 내가 썼던 것보다 더 어두운 거 써줘야지 하면은 눈 밑에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냥 원래 썼던 색을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어차피 아이 오프닝 펜슬이 그레이시한 색깔이라 가지고 음영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깔아줬던 언더에 깐 베이스 색상으로 블렌딩만 살짝 해줘야 약간 정돈이 되면서 음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을 안 해본 저 같은 사람은 음영? 어두워야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눈이 시커매져요. 그런데 밝은 색상을 한 번 더 덧발라주더라도 이미 안쪽에 어두운 게 깔렸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정돈을 하면서 음영감을 줄 수 있다. 하고 또 펄땡이 좀 발라줘봐야죠. 이거 좀 쉬머한데 여기 톡톡톡 얹어주고 개인적으로는 이 펄감이 막 엄청 촤르르 예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얹어라. 그런 의도를 가진 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애교살을 해줘야 돼요. 제가 또 여기 가져온 애교살 템이 있거든요. 클리오 벨벳 립펜슬 헤이즐넛 토프. 이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립펜슬인데 언더에 그랬을 때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아요. 컬러그램이 가격대가 너무 좋잖아요.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중에 2번 쿨톤. 얘도 괜찮거든요. 반반 다르게 해볼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근데 이거는 맨살에다 그리면은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쿠션이라도 바른 위에다가 애교살을 그리면은 부드럽게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그냥 좀 둔탁하게 두껍게 그려줘도 상관없어요. 애교살 좀 튀어나왔나요? 과하게 해줘야 돼요. 여행지 와서는 과하게 해도 돼요. 그래봤자 바다 배경 앞에 나 서잖아요. 애교살 따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헤이즐넛 토프 색상. 저는 이 연필 감성이 너무 좋아요. 짧은 공부였지만 작곡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민망하네요. 되게 약간 나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대고자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입시할 때 연필 쓰거든요. 칼로 깎아서 쓰고. 그래서 이 연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단단함. 헤이즐넛 토프가 더 밑에가 강하게 그려지고 이 컬러그램이 좀 더 내추럴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것 같고 막 과하게 느껴지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 티가 나요. 이걸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작은 브러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살짝 펜슬로 그려놓은 거를 작은 브러쉬로 블렌딩을 하냐 안 하느냐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다크서클이지만 여기에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안시 브러쉬의 이브 304번이고요. 이 팔레트 색깔보다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긴 한데 제일 밝은 색상을 이렇게 묻혀요. 이거 해야 돼요. 제일 밝은 색상을 여기에 확 밝혀줘야 다크서클 같은 느낌이 안 납니다. 눈에 불을 뜨세요. 이렇게 좀 극한으로 어둡게 해서 봤을 때도 이런 느낌. 그리고 저는 이 컬러그램을 가격대도 너무 좋지만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걸로 애교살 그렸잖아요. 이쪽에는 또 애교살 밝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계속 써봤을 때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게 펜슬 반짝이의 한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좀 빨리빨리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뭐 그렇다고 뭐 엄청 건조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눈 밑에 몇만 원짜리 바른다고 안 끼이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뭔지 아시죠? 이 끼이는 건 주름이라 가지고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언더에도 살짝 해줄 수 있는 게 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냥 후뚜루마뚜루 갖고 다니기 너무 좋고 여러모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눈썹을 먼저 그릴까요? 2개 에뛰드 건데요. 그레이 브라운하고 마일드 토프. 마일드 토프는 제가 에뛰드하고 같이 색감을 잡은 거고요. 그레이 브라운으로 이렇게 눈썹이 없는 부분에 먼저 그려줘야 돼요. 아시죠? 눈썹이 짱구가 되는 이유는 뭐다? 눈썹 털이 있는 부분에 먼저 그려서 그렇다. 눈썹 털이 없는 부분을 펜슬로 그려주고 털인 척 해줘야 짱구가 되지 않는다. 끝에 갈수록 얇게 그려주고 앞머리는 안 그려도 눈썹이 확 생긴 것처럼 되죠. 여기도 눈 라인, 요 라인 따라갖고 또 너무 쳐져 내려오면 안 되고요. 눈 모양보다는 약간 평평하지만 그래도 굴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좀 짝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럴 때 다시 한번 외칩시다. 베네피트가 말했다. 눈썹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이 메이크업은 말입니다. 즐거워야 되잖아요. 합리화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메이크업에 100%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날이 많지 않아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즐기기 위해 합리화를 좀 해준다. 그럼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페리페라의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베이지 애쉬입니다.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갖고 탁 톤을 밝게 해주면은 사람 인상이 부드러워지면서 좋지!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또 한다든지. 머릿속이 바빠요. 우울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울감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저도 걱정이 많고요. 겁도 많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또 해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속눈썹을 정말로 붙여볼 건데요. 이거는 여기 제주도 오기 전에 사놨어요. 올리오 클리어입니다. 저는 이게 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속눈썹 붙였습니다. 블러셔도 사봤어요. 네이밍인데요. 필로우 색상. 저 원래 크림치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파우더 타입의 맛이 있죠. 브러쉬는 세 가지를 블러셔 브러쉬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302번, 이 작은 애가 TR40번, 긴 애가 327번. 요거는 조금 눈 밑에 좀 해주고 싶을 때 적당할 것 같고요. 327번, 요게 딱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 브러쉬를 좋은 거를 고를 때에는 층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져 있잖아요. 어차피 목 끝에 이 가루를 묻혀가지고 볼에 얹어주는 거여가지고 층이 잘 져 있는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올릴 거라서 층 져 있는 목 끝부분을 내가 바르고 싶은 부분에 톡톡톡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언더 밑에도 좀 해서 눈 밑에 주름 고랑 있는데도 매일매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걸 블러셔로 이렇게 좀 가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돼요. 좀 시선을 다른 데 돌려가지고 이 눈 밑 고랑을 좀 덜 보이게 할 뿐 화면에서 되게 커버되어 보이고 그런 거는 또 화면이 주는 힘이 있는 거라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팔자주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메이크업으로 뭔가 커버를 하는 거는 시선을 돌려주면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근데 이거 참 예쁘다 색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디비치의 소프티 로즈 그거의 파우더 버전 같아요. 그리고 이 파우더 타입의 좋은 점이 이렇게 콧등을 타고 가기에 좀 좋죠. 물론 크림 타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럽달까요? 안 자연스럽다고요? 맞아요. 지금 어두워졌거든요. 투쿨포스쿨 쉐딩 갖고 왔습니다. 이게 자꾸 써도 참 자연스럽고 손이 잘 가요. 저도 여기 볼살이 좀 처져 있거든요. 턱 밑에 쪽으로도 더 해주고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메이크업이라는 게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완성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턱이 깎이는 게 눈에 엄청 보이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 쉐딩 브러쉬로 너무 좋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302번이거든요. 너무 자연스럽다. 코도 조금 쉐딩을 해볼게요. 303번 아이 브러쉬거든요. 사실 브러쉬는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좀 구매하시는데 편하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게 브러쉬라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저는 얘를 이렇게 코끝에 근데 처음에 털이 좀 빠지네. 근데 이게 불량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털 빠짐이 있는데 그게 너무 지속되면 좀 그렇고 처음에 빠지는 거는 불량이 아니다. 괜찮다. 코 밑에 살짝 끊어주고 좀 앞쪽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클리오 벨벳 립 펜슬의 뮤티드 모브. 얘는 어떤 립을 바르더라도 저의 좀 짙은 립 라인을 잘 가려줘가지고 이렇게 살짝살짝 써주기 좋아요. 여기 입술 위에도 조금 해주고 입술 도톰해졌죠? 그리고 립을 2개를 사봤어요. 컬러그램 건데 이거 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패키지가 한번 리뉴얼이 됐잖아요. 지금 이건 좀 말랑말랑한데 그 전에 거는 완전 네모내가지고 용량이 끝까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립 제품들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팁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쓸 수 없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개선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고른 색상은 잔망 베이지하고 깅로즈. 이런 블러블러한 게 립 펜슬을 안 써도 오버립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드톤으로 베이스 까는 거를 요새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게 톤이랑 상관없이 누드톤을 살짝 깔아 넣으면은 입술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베이지를 바르더라도 아까 뮤티드 모브 색상 립펜슬로 했는데도 별로 이질감 없죠. 그래서 립라인이 짙으신 분들은 살짝 보라보라한 느낌의 립펜슬을 써주면 좋아요. 베이스 깔고 딩로즈로 한번 확 덮어줄게요. 오, 이거 색이 엄청 진하지도 않으면서 페리페라 오버블러 틴트의 핏돌로지? 그거 생각도 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뮤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채도가 조금 더 낮아요. 근데 이거 바르는 양 지금 보니까 되게 금방 쓸 것 같은데. 옷 갈아입고 머리 살짝 정돈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호텔메이트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새롭게 쓴 제품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 제품들 중에 저의 원픽은 파넬의 시카마누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지속력을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영상 뒤에 지속력 클립을 넣어둘 텐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크닝도 없고 너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닐라코의 커브리셔스 파데 앞에 얹은 거, 네이밍, 블러셔, 립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 너무 좋아졌고 이 상태로 뭘 먹으러 나가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써봤으면 좋겠는 제품이나 저의 의견이 필요하다 싶으신 그런 제품들 언제든지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메이크업하고 8시간 정도 됐는데요. 이야 깨끗해요. 다크닝 없어요. 유분에 좀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습니다. 밖에서 지금 저희 집 둘째 애 소리가 나는데 코에 이제 유분이 올라오는데 유분에도 그래도 괜찮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좀 지워지는 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볼 쪽에는 바닐라코를 발랐기 때문에 좀 더 짱짱한 건 있는데 이마 쪽을 봤을 때는 비비크림급으로 막 지워지고 막 그 정도는 아닙니다. 턱에도 괜찮고요. 파넬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파데 같아요. 오, 만족.